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아, 사실 녹화한 부분이 다 날라가가지고, 아, 앞으로 이제 예, 인사하는 말들, 예, 예. 송영욱 대표님에게 제가 그럴싸하게 멋지게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사실 강연 내용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응해 주셨고요. 아, 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저도 너무 그 사람을 그 끌어당기는 마성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아, 진정성 있고,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사실 네, 강연을 다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아요. 실례여서 제가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먼저 이렇게 또 다시 녹화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송영욱 대표님 별도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자산관리법에 대한 건데요. 프리랜서나 1인 기업자, 자영업자분에 대한 자산관리법인데, 저는 주로 이제 월급쟁이들,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미 회사를 그만둬서 프리랜서 1인 기업자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 다니면서 좀 제가 실행하고, 그리고 잘 성과를 냈던 그런 자산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첫 직장이 은행이었고요. 은행 다니다가, 그다음 보험사, 그다음에 증권사, 이렇게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하고요. 한 8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이제 저 혼자 1인 기업자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 직원 대상으로 해서 투자 권유 관련해서 등록 보수 교육을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뭐 월급 관리나 자산 관리, 노후 관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그런 강의는요, 총 네 가지입니다. 통장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 자산 세팅. 이렇게 네 가지인데, 세팅이란 말이 되게 많이 있죠. 네. 사실은 세팅이란 말을 그렇게 보통 일반 재테크 책이나 이런 데서 별로 쓰지 않는데, 저는 세팅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 책에서도 이제 세팅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 세팅이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주변 환경에 맞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잘 배치하는 것이 세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금융기관 다니면서 한 20여 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한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와. 은행 고객도 만나고, 뭐 증권사 고객도 만나고, 그다음에 보험사 고객들 다양하게 만나고, 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고객들도 만나고, 사장님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돈을 잘 굴리고 버는 사람들은 다 세팅을 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따라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고 저도 이제 따라서 해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괜찮았고, 제가 또 그것을 활용해서 제 고객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잘 따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팅에는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 자산 세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구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세팅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더해지느냐 그런 것에 대한 세팅이고요. 지출 세팅은 얼마나 지출을 통제하느냐에 대한 세팅이고요. 투자 세팅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불리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산 세팅은 아예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 세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도 못하고 예.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은 만약에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굉장히 실제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면요. 일단 세팅한 것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출근 시간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그럼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기 힘들어도 반드시 9시까지는 출근을 하죠. 출근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도 나의 자산을 세팅해 놓으면요. 그게 좀 힘들어도 그걸 꼭 지키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팅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팅을 하면은
잘하게 합니다. 제가 이게 테트리스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테트리스 갑돌이처럼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어떤 블록이 계속 내려오는데 가만히 놔두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점수는 안 나죠. 반면에 갑순이처럼 밑에 세팅을 그 블록의 모양에 따라서 잘 세팅을 하면은 점수가 팍팍팍팍 올라가죠. 그래서 갑돌이 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세팅하려고 내버려 두면 스코어가 11점밖에 안 되는데 갑순이처럼 그, 그 블록의 모양에 따라서 잘 세팅을 하면은 점수가 210점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이게 실제 우리 직장에서도 저의 동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똑같이 제가 금융기관 은행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급여가 비슷한데요.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집을 사고요. 어떤 친구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집을 못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의 자산을 잘 세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장 세팅인데요. 불규칙한 소득이잖아요. 보통 프리랜서나 아니면 1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처럼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달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됐다가 어떤 달은 800만 원 됐다가 어떤 달은 뭐 300만 원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소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월급쟁이보다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그 갑돌이처럼 계속 잘못 점수가 안 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산은 안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통장 세팅의 돈 어, 저기 통장 세팅이 어떤 세팅의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돈 관리 통장 4개를 만드는 겁니다. 돈 관리 통장 4개. 이거 입출금 통장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 통장이고요. 수입 통장은 한 개의 통장으로 집중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은행 통장으로 다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입원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그 신한은행 한 개의 통장으로만 집중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통장인데,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입 통장의 일정 부분을, 수입 통장에 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자 통장으로 이체시켜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스 계좌를 투자 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수입 통장에 내가 돈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은, 투자 통장으로 먼저 집어넣어 버립니다. 100만 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출통장. 지출통장은 통장의 또 몇 프로, 수입 통장으로 들어온 몇 프로를 지출통장으로 정해놔서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출통장에 있는 돈만 쓸 수 있도록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지출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긴급통장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수입이 불규칙적이니까 어떤 때는 돈이 많이 수입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수입이 적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지출을 보완하거나 적금이나 적립펀드로 가는 투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통장이 긴급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 개 통장으로 통장의 수입 통장 하나에서 그냥 카드 대금도 결제하고 적금도 넣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사로 봤을 때는 자산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성격에 맞게 이렇게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긴급 통장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내가 어떤 돈이 들어오면 수입을 활용하는 순서가 보통 사람은 갑돌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이 들어오면은 돈 들어온 것 중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투자나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본 고객들이 이런 분들은 거의 돈을 잘 모으지 못하더라고요. 돈을 잘 모으신 분들은 갑순이처럼 수입이 들어오면은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지출. 그래서 순서가 내가 만약에 수입이 있으면은 투자할 것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로 지출하는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을 분리해서 돈이 들어오면 투자 통장에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지출 통장에 넣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세팅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 자산 세팅 하나씩 하나씩 제가 실제 해봤던 것을 예시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입 세팅과 관련해서 일단은 한 통장에 몰아넣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목표를 설정하고 수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의 120% 또는 뭐 금액으로 정해도 됩니다. 뭐 금액으로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 다닐 때 월급 받는 게 있었죠. 전 직장 다닐 때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그거 외에 저는 이제 직장 끝나고 밤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그 책을 쓰고 강의를 해서 내 수입의 20% 이상을 항상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종잣돈 마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사실은 그게 저한테 좋은 동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현재 수입의 일단 목표를 지금보다는 조금 한 10%, 20% 높게 일단 목표는 잡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수입원을 증대시키는 방법,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추가 수입원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에 추가 수입원을 발굴했죠. 강의를 뛰거나 책 인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수입원을 발굴했고요. 이것은 한 1년에 한 번, 제 12월 말에는 항상 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금년에 매월 6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뭐 650만 원씩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를 해서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종잣돈도 늘어나고 빨리 내가 목표한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세팅인데요. 투자 세팅은 제가 적자 생존 얘기 안 했네요. 아, 네네. 그래서 적자 생존 뭐 어, 한번 적어보자고 제 세팅할 때 이게 목표 설정 실행 방법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저 나름대로 얘기이고 여러분만의 목표 설정 실행 방법들을 메모지 한번 쓰면서 들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세팅 보시면은 투자 세팅의 목표는 저는 월 수입의 한 40% 정도를 어, 투자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뭐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수입이나 자기 씀씀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티지로 잡아도 되고요. 월 200만 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요. 실행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을 반반씩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축형 상품이라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렇게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 안전한 상품, 깨지지 않는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형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깨질 수도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2월 말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요, 저축형 상품이 뭐 예를 들어서 40%, 투자형 상품이 수익이 많이 나서 60%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50대 50으로 나누는, 다시 맞추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 연말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세팅은 이런 방식으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지출 세팅인데요. 지출 세팅은 월 수입의 뭐 60% 또는 월 300만 원 이렇게 퍼센트 또는 금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실행 방법은 고비용이나 비효율 소비는 저는 절제하려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명품이나 뭐 외제차 같은 것은 저는 안 샀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 직장 다닐 때는 체크카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리하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내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종잣돈 마련할 때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전 좋을 때 있죠. 그럴 때 긴급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급 통장을 제 월 수입의 한 2배 정도 되는 100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만약에 평균 월 수입이 5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긴급 통장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래 500 정도 수입 정도 하는데 막 2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긴급 통장에서 300만 원을 빼서 지출 통장에도 넣고 투자 통장에 넣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긴급 통장에서 돈을 뺄 때 지출 통장에 그러니까 내가 지출할 돈만 넣는 게 아니라 긴급통장에서 빼서 넣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 매월 투자하는 거 적금 50만 원, 50만 원, 펀드 50만 원, 50만 원 요것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쓴 것만 긴급통장으로 메꾸지 않고 투자하는 것도 계속 긴급통장을 활용해서 메꾼다는 것이 좀 저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날 이제 월 수입 800, 1000만 원 됐을 때 그 긴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을 다시 1000만 원으로 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종잣돈이 늘어나고 또 지출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통장, 네개의 통장을 만드는데 은행 통장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은행 통장을 통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수시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수시입출금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그 수익률이 4%면 그대로 연수익률이 4%인데 적금은 만약에 연수익률이 5%라고 하면 그것은 5%는 사실은 내가 원금 대비 5%가 아니라 연환산에서 5%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이것의 2.5,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적립식펀드 4%, 적금금리 5%라면 사실은 적립식펀드의 수익이 더 많다는 거, 그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은행 상품으로 세팅한다. 네 개의 통장을 세팅한다 그랬을 때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하는 겁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 이제, 투자 통장은 적금이나 뭐 펀드 계좌로 넣는 거고, 지출 통장은 카드 결제 계좌로 쓰는 거고, 그런 건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적금 통장에서 특판 적금입니다. 특판 적금. 여러분 적금할 때 그냥 은행 가서 아무 적금이나 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검색어 창에서 특판 적금 치면은요, 검색하면은, 막 굉장히 수익률 높은 적금들이 나옵니다.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적금금리가 3% 내지 4%인데 오늘도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특판 적금에는 10%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다고요. 대신에 그런 상품은 대부분 계좌 수가 뭐, 만 계좌로 한정돼 있거나 좀 조건이 다른 것보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왕 적금 넣는 거 내가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좋겠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은행은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은 뭐 8%인가 주는 그런 적금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운동도 하고, 적금 이자도 8% 받고, 그럼 좋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물론 지키지 못하면은 일반 적금보다 수익률은 적습니다.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특판 적금이 있기 때문에 적금 넣기 전에, 은행 먼저 찾아가기 전에 네이버에서 특판 적금을 한번 검색하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적금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거 먼저 넣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 대부분 단리, 이자를 한 번만 주는 게 상품이 대부분인데, 복리로 주는 예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중에 혹시 복리라고 붙어 있으면 먼저 그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조금 이자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굳이 은행에서 뭐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상호저축은행이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해도 좋겠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 부도난다고 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증권사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그 네 개의 통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CMA 계좌,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통장인 CMA 계좌가 있거든요. 요것은 뭐 증권사에 가서 만들어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비대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CMA로 만약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은 얘들은 금리가 보통 은행 예금금리에 버금갑니다. 보통 은행 예금금리 한 7,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금리가 한 8% 정도, 4%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얘는 한 3%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긴급통장을 한국투자증권 그 CMA로 바꿨는데 그것은 한 4.1%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증권사마다 좀 다르고요. 조금씩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수시 입출금 하는 계좌도 이왕이면 CMA 계좌로 만들면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요. 특히 돈을 좀 많이 넣는 긴급 통장, 자기 월급의 한 2배 정도 넣는 긴급 통장 같은 경우에는 CMA 통장으로 넣어놓으면은 그냥 일반 그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통장은 가능한 한 CNA 계좌를 하라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예금은 사실은 딱 금액이 뭐 금리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배당이나 시세차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맛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적 배당과 관련, 펀드 통장과 관련해서 적립식 펀드 계좌, 연금 펀드 계좌, IRF 계좌, 요것은 좀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식 통장과 주식과 관련해서는 주식 계좌, ETF 계좌, 공모주 계좌, 요 정도는 마련해 놓고 한번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런 맛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 조금 금리가 올라서 예금금리가 3%대이긴 하지만은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 은행 예금금리가 한 9%에서 10%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예적금 같은 경우는 16.5%짜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형 상품,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경험도 조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족이 4명인데요. 재작년에는 공모주 투자해가지고 공모주 투자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00만 원 정도 각각 투자해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네 가족. 1인당 한 3, 400씩. 그러니까 이런 것도 쏠쏠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컴퓨터 정도 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축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아까 저축이나 투자를 저축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하게 저축과 투자는 다르죠. 저축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 보장되면서 확정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 다만 수익이 낮죠. 반면에 투자는 주식과 펀드, 부동산처럼 큰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때 투자라고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냥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저축하고 투자를 구분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캘리그라피로 쓴 글씨거든요. 캘리그라피가 제 취미 생활입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사실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세팅의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세팅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듣는데 이 세팅을 잘해서 실제로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런 기회는 항상 내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팅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